네, 이어서 프라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의 가장 핫한 경제계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보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차영주 YS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슈는 상장세 주주총회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자, 삼성전자 주총이 오는 15일에 이제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 주총 안내장을 문서로 보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게 그런데 ESG 일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뭐 삼성전자 주주분이신데 나는 주총장이 안 왔네, 주총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다음 주 수요일 날 주주총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뭐 종이로 이런 걸 보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올해부터 이것을 이제 종이 문서를 발송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이제 기재를 하고 이제 다트라고 그래서 전자공시 시스템에 이제 삼성전자 주주총회와 관련된 내용들은 이미 다 공지가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뭐 저희들도 뭐 카드 대금 쓰고 뭐 이런 것들도 요즘 다 이메일로 받아보고 그렇죠. 있는 그런 바뀐 지 형국이기 오래됐죠. 때문에 예, 어떤 시대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뭐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죠. 뭐 주식을 여러 가지 갖고 있다라든지 내가 이 주주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혼동이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일단 뭐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상법상 1% 미만의 소액 주주들에게는 전자공고를 통해서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이미 마련돼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도 이 규정에 따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주주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홈페이지에 들어가던 아니면 다트에 들어가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죠? 12월 31일 현재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셨었으면 삼성전자 주주가 되는 것이고요. 뭐 모든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 31일 현재 보유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유라는 것은 내가 그 전날 사서는 되는 건 아니죠. 수도 결제가 3일 수도 결제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셔가지고 그때 이제 매매를 하셨다라면 하루 사이로 주주가 아닐 수도 있고 하루 예. 사이로 주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 결제해서 잔고 혹시 이게 좀 불편하다 싶으면 12월 31일자로 증권사 잔고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증권사 가셔서 잔고를 띄워보셔도 되고 여러분들의 HTS상에서 12월 31일자로 잔고 조회를 하면 거기에 종목들이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주주로서의 권리가 있는 것이고 네. 거기에 내 생각과 다르게 종목 빠졌다 그런 이제 증권사를 통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 주주 권리를 증권사에서 확인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이제 앞으로 이건 추세다라고 보여져요. 네. 삼성전자가 먼저 이런 포문을 열었기 때문에 점점 이제 매년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주주총회에 있어서 참석장을 발송을 안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하시고 시대 흐름이니까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불편하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면 주주총회 참석해서 나의 그런 의결권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미 우리가 뭐 크게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전자투표라는 게 예탁결제원에서 이제 시행하도록 돼 있죠. 전자투표는 주총 전까지 이제 시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탁결제원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이제 주주로서의 권리 행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과거에는 저도 뭐 이렇게 주주총회 참석하지 않으면 뭐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현대백화점에서의 인적 분할을 주주분들이 1.8%로 반대를 했거든요. 네. 그 차이로.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뭐 이 정도라면 그냥 소액 주주분들께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하기 때문에 내가 뭐 100주, 1000주 갖고 있는데 굳이 내가 가서 할 필요가 있어라는데 이제 소액주주분들이 적극적으로 전자투표를 하시거든요. 예. 물론 이제 대주주가 막대한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사 표현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대주주가 60%를 갖고 있고 소액주가 40% 있다 하더라도 40%가 다 반대한다라면 대주주도 소액주주 입장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권리라는 건 뭐 선거도 그렇지만 권리라는 건 스스로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의사 표시든지 간에 한번 해보시면 그 부분이 익숙하게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유롭게 이제 이런 것들을 평가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고 또 이제 과거에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저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주총장을 한번 나가봤어요. 아, 네. 이제 가서 그때는 이제 뭐 선물 주니까 선물 받아오는 이제 심부름을 했었는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선물을 준다라는 것은 주총장의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요인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한편 보면 주총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기 때문에 예. 사람을 좀 끌어모으기 위한 요소였었.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 군데를 선택해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쵸.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실질적으로 그런 데 간다라는 것도 뭐 어렵고 물론 이제 구경 삼아 가시는 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쪽에는 다 전자 투표를 일단 해 놓으시면 예. 여러분들의 권리를 스스로 찾을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보시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익숙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귀찮다라고 한다라면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일단은 우리의 전자공시 시스템 다티의 웹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아이콘이 이제 핸드폰에 이제 설정이 될 수 있는데 그 아이폰을 설정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을 등록을 해놓으면 여기서 이제 공시가 나오면 다 알람이 울리거든요. 문자 예. 오듯이 다 울립니다. 네. 이런 서비스를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못 하신다라면 뭐 자제분들을 통해서라도 한번 해놓으시면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팁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문서 발송에 따른 비용 절감도 상당하다고 해요. 예, 나무를 3,000그루를 예,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네. 하는데 삼성전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포문을 열었으니까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런 긍정적인 영향이 좀 미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소액주주로서도 당당하게 주주의 권리를 네. 행사하시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살펴볼게요. 배당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약기업들의 현금 배당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당한 기대감이 표출이 되고 있는데 소장님, 그야말로 화끈한 현금 배당이다,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길래 이렇게 화끈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근데 이제 배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배당을 준다라는 것이 과연 주주들에게 좋은 것일까? 이 좋은 부분에 거 대해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네. 배당을 줌으로써 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부가 수익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분명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는 왜 지금까지 배당을 한 번도 안 줬을까요? 그런 거 네. 왜 한 번도 안 줬을까요? 네, 제 생각이 짧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 결국 버크셔 해서웨이는 배당을 주지 않는 대신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내가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시세 차익이고 하나는 배당 수익이 되겠죠. 근데 배당 수익 같은 경우는 정말 연말 보너스처럼 보통 이제 3월 말에 주총하면 배당이 들어오는 게 4월, 5월 달에 들어오니까 네. 우리가 제 13회 보너스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배당을 많이 준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 보면 기업의 성장세가 주춤해졌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배당을 준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이제 이참에 배당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약회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배당을 주는 기업 같은 경우 신약 개발사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그 신약 개발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당을 못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이런 쪽들이죠.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줘왔었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제네릭, 그러니까 이제 복제의약품에 강한 회사들이고요. 따라서 이익이 막대하게 나니까 배당을 또 많이 준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왜 삼성전자보다 배당을 더 많이 줄까요?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고민해 보시면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이제 대기업들이 배당을 많이 주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당을 줘봤자 이렇게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내가 배당에 따른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중소기업 같은 경우 대주주 지분이 높은 경우에는 배당을 굉장히 많이 주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결국 대주주들에게 배당 수익이 갈 수 있는 가져가겠네요. 부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배당을 이제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또 이제 배당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배당은 이익이 나야만 줄 수 있습니다. 그쵸. 이익이 나야만 배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을 주는 기업은 좋은 거죠. 그런데 그 이익을 어떻게 쓰느냐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앵커께서 이제 만약에 월급이 좀 올랐다. 네. 월급이 좀 올랐다라고 한다라면 그 월급을 가지고 저축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가구를 좀 바꿀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내가 이걸 가가지고 무슨 공부를 해가지고 책을 사서 내 이제 이런 거에 투자를 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활용이 가능한 거죠. 네. 그 중에서 어떤 하나가 또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내가 그 돈을 가지고 저축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책을 사보고 학원을 등록하고 하는 것도 나쁘다라고 할 수 없는 네, 거죠. 미래에 대한 투자인 거죠. 투자죠. 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당을 줌으로써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좋지만 그 돈을 가지고 내부에 투자를 해서 새로운 것들을 투자한다? 이것도 결코 나쁜 건 아니다라는 네. 거죠. 이번에 대표적인 게 S-OIL입니다. S-OIL 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기 배당을 주는 아주 중요한 배당주의 우리 대표적인 주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S-OIL이 2023년 이후부터는 배당을 안 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네. 왜 배당을 안 하느냐?
지금 이제 SOL 같은 경우 샤인 프로젝트라 그래서 울산의 정유화학 그 프로젝트 그 설비 투자를 네, 시작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DLENC 같은 경우 이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그 돈을 무엇으로 마련하느냐? 이익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주들에게 그동안에 어떤 뭐 투자에 대한 어떤 트리거가 없었기 때문에 배당을 통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펼쳤다라면 이제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당장 배당은 지금 못 주지만 네. 결국 우리가 여기서 새로운 어떤 설비 투자를 해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면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SOL의 주가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그렇죠. 더 빠르죠. 네. 더 빠르고 더 크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배당을 많이 준다 그래서 이 회사는 좋은 거고 네. 배당을 안 준다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조금 뭐 나쁜 회사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이제 주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편한 것들이다라는 제가 거죠.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니 짧은 게 아니고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네. 왜 미국 기업은 배당을 많이 주는데 우리나라 기업은 배당을 안 주느냐라고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는 회사가 많아요. 우리는 이제 대주주분들이 이제 해서 어떤 오너 경영을 하는데 예. 그쪽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당을 많이 줌으로써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CEO 평가가 좋아지죠. 네.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CEO들은 성과급을 많이 받는 거죠. 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성과급을 받잖아요. 결국은 그게 주주를 위한 건가요? 아닌가요? 그것도 한번 고민해봐야 네.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배당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 기업은 좋은 거지만 미국의 CEO들은 뭐 천문학적인 돈을 회사에서 주는 거잖아요. 예. 그게 과연 정당하냐의 어떤 논쟁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자, 복잡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배당을 준다라는 것은 그래서 미국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은 배당을 안 주던 회사가 갑자기 배당을 주게 된다라면 성장세가 좀 멈췄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배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박근혜 정부에서 배당소득 환류세제라는 세제 법안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배당을 좀 많이 주자라는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반영이 되면서 우리가 네. 배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좀 저성장에 빠졌었던 상황에 시대적인 상황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당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조금 이렇게 깜깜이 투자다 이렇게 표현을 드렸죠. 왜냐하면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삼성전자가 이 올해 배당을 하려면 삼성전자 배당이 3월 15일 날 주총에서 배당은 주총 의견 사항이거든요. 예. 3월 15일 날 의결이 됩니다. 의결이 되고 나서 배당을 예를 들어서 1,000원을 준다. 예를 네. 들어서. 그러면 내가 그러면 배당을 받고 싶어서 삼성전자를 산다? 이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12월 31일 현재 갖고 계신 분들만 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런 거죠. 정부가 이번에 공시를 이 제도를 바꿨습니다. 내년부터는 12월 31일 현재 주총에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지만 배당 권리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월 31일 현재 주총에 참석할 수는 있지만 배당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3월 15일 날 배당 공시를 하죠. 그러면 4월 1일까지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라면 예.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이번 주총에서 그 정관을 바꾸도록 시켰습니다. 아, 정부 차원에서요? 네, 정부 차원에서 네. 그렇게 권고를 했고요. 이건 권고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올해 주총에서 정관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주총에서 뭐 이사회, 뭐 이사진의 겸용이라든지 이 배당에 대해서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게 이제 3월 초에 금융감독원에서 언론 보도를 했었습니다만 그게 알려지지 않았었고 제가 오늘 이제 배당 얘기를 하면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 예.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적용이 안 되고요. 올해 주총에서 내년부터 그러니까 2023년 결산에 대해서 내가 배당 정책을 바꾸겠다라는 것을 올해 주총에서 의결을 해야 되고요. 네. 그게 의결이 통과되고 나면 2023년 12월 31일에 주식을 갖고 계시면 주총에 참석해서 내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월 말에 보통 이제 한 2월 정도에 이제 정부에서는 권고를 하는데 배당이 이사회를 통해서 일단 결정이 나면 그거를 보고 내가 주식을 사면 배당 기산일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예. 그때까지 주식을 사면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선진국처럼 배당 공시를 보고 주식을 살 수 있도록 법이 바뀝니다. 근데 이 법이 바뀌는 것은 강제 규정이 아니고 자율 규정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총에서 이 법이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 기업이 통과시키느냐 안 시키느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정부가 계속해서 배당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그동안에 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아무래도 좀 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배당을 주는 것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일단 뭐 돈 주겠다는데 나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시장 활성화를 좀 도모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들이 여러 가지 바뀌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 차원에서 배당 정책을 이야기를 했지만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에서 주총에서 의결이 되지 않는 한은 안 되는 회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정관을 바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회사 정관은 나라에서 바꾸라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본 틀을 제주해 주지만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회사 내에서 노사 협약 같은 경우도 전부 가이드라인을 또 노사 협의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예. 예를 들자라면 그런 거기 때문에 이번에 아무래도 대부분의 이제 대기업들은 받아들일 것 같아요.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받아들일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 혹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일 체크하기는 어렵더라도 보통 3월 말에 이제 배당이 되니까 아마 언론에서 한번 또 공개할 가능성도 있긴 하겠습니다. 4월 정도 됐을 때 그 배당 주총 결의사항 이제 공시가 나오니까 네. 한 번 정도 클릭해가지고 그걸 한번 보시는 노력들 이 정도 노력을 안 한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에게 문제입니다. 네. 그 회사가 그걸 했냐 안 했냐도 문제지만 이 정도 노력을 안 하고 내가 그 배당을 보겠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가게 가서 물건 사는데 유통일지 안 보고 그냥 사는 거랑 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력은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잘 모르겠으면 증권사에 한번 전화해 보시는 것도 간단하니까 만약에 내가 좀 연로하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그 4월 정도에 증권사에 전화 한번 해가지고 네. 내 회사가 이렇다는데 우리 그 NBN에서 그런 얘기를 하던데 어떤지 확인 좀 해달라. 그렇게 하시는 것도 증권회사 전화해서 이용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수수료를 내시는 만큼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그럼요. 보입니다. 네. 예. 주주로서의 혜택을 네.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배당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환테크 얘기를 좀 해볼게요. 미 달러 정기예금 금리가 5%를 기록을 하면서 달러 정기예금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 자, 이 이야기도 어떤 얘기인지 좀 소장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예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중금리,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이제 3.5 아니겠습니까? 네.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 차례 정도는 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래도 이제 3.75 정도로 마무리될 거로 보여지는데 현재 지금 시중은행에 이제 정기예금 금리는 한 3에서 4% 정도 되는데 달러 정기예금 금리가 5%대에 진입했다라는 겁니다. 예. 중요한 것은 정기예금입니다. 달러 전기예금이 5%대 진입을 했다라는 건데 정기예금은 최소한 이제 6개월에서부터 1년 정도 예금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죠.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국내보다는 달러 예금이 오히려 수익률이 좀 좋죠. 한 1에서 2%포인트 더 높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좀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반 정기예금은 지금 3%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곧 5%대까지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기 네. 때문에 그 5%대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 예금에 대한 수익률이 훨씬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달러 예금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원화로 가입하면 달러로 환전해서 이제 네. 예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에 노출이 돼 있어요. 그대로 그렇죠. 노출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처럼 1,300원 부근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보여지면 여기서 이제 미세하게 움직이잖아요. 미세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그렇게 환 변동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익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환이 이제 크게 움직이게 되면 네. 조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요즘에 환율 변동성 너무나 크잖아요. 최근에는 놓고 보면 그렇게 크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1,400원까지 갔다가 네. 1,200원에 와서 지금 1,300원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네. 제 이제 말씀은 1,300원 기준으로 네. 약간의 미세한 부분들이 움직였다라는 거죠. 이게 다시 1,400원까지 갈 상황은 지금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뭐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오히려 지금 뭐 그때보다도 현재 무역 적자가 더 심화돼 있고 예금 금리의 격차도 상당히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5에서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뭐 체력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작년 11월과 같은 킹달러의 유지는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환하시는 분들의 어떤 중론이고요. 물론 이제 예. 이것을 뭐 제가 확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중론이고 다시 1,200원대까지 떨어진다라는 부분들도 그렇게 이제 심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1,200원대까지 떨어지지 못하는 것들은 이제 무역 적자에 대한 막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200원 떨어진다라는 것은 워낙 강세죠. 예. 워낙 강세가 이루어질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좀 쉽지 않고 오히려 원화 약세. 환율이 1,400원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1,300원 부근에서 조금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예금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정기 예금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야 되느냐라고 해서 한 6개월 정도로 권고를 좀 하네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더 이상 길어지게 되면 전반적으로 환에 대한 노출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냥 끌고 간다라는 건 어렵죠.
오히려 이제 뭐 이 부분에 따라서 환책을 볼 수도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원화가 약세로 가게 되면 환책을 좀 볼 수도 있는 부분도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그렇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예측 불허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좀 시작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환이 노출된 상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서 원화가 강세로 돌아가게 된다라면 우리가 이제 이자보다는 환차 손을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네. 된다라면 지금 이제 이자 이런 걸 잘 따지셔서 중간에 그냥 매도를 해서 이자를 포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게 어느 정도의 이제 밴드 내에서 움직이는지 약관들을 잘 살펴보시고 중도 해지 수수료라든지 중도했을 때에 적용되는 환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꼼꼼히 살펴보셔야 된다. 단순하게 국내 예금 대비해서 이자가 높다라고 해서 이런 쪽에 투자한다라는 것은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살펴봐야 될 고려 요소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는 점, 그리고 더 많은 것을 체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죠. 정기예금보다 초과 수익을 얻기 위해서 주식시장도 많은 것을 챙겨야 되는 것처럼 외화 정기예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챙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즘같이 이제 이전에 변동성이 좀 심했을 때 같은 경우는 이런 달러 정기예금의 좀 메리트가 사라지게 될까요? 지금처럼 1,300원대에서 좀 잔잔하게 움직일 때는 좀 더 환차익을 누릴 수가 있고. 오히려 지금 이제 안정성이 좀 답보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1,400원에 갔을 때 우리가 이제 서학개미 하시는 분들이 1,400원으로 이제 환전을 하니까 1,400원을 계산하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2022년에 주가가 빠질 때도 오히려 안 빠졌다라는 이제 느낌들을 좀 받으셨죠. 근데 지금 환이 이제 워낙 강세 쪽으로 그때보다는 100원 정도 비싸져 네.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서학개미 투자하셨던 분들이 상당히 좀 안타까움을 좀 표하는 거죠. 역설적으로 지금 현재 자제분들 미국에 유학 보내신 분들 같은 경우 1,400원대는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들 네. 많이 했어요. 1,400원에.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정도라면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작년 초에 1,200원이었으니까 지금도 높은 수준이지만 1,400원보다는 이제 조금 네. 한숨을 좀 돌렸다. 숨쉴만하다. 한숨을 네. 좀 돌렸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환이라는 것이 이렇게 상황들을 보면 네. 우리가 이제 적극 봤을 때 환에 민감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뭐 숫자가 1,400원이든 1,200원이든 뭐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지만 여기에 수많은 자금들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금은 이 10원, 20원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예. 그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따른 어떤 상황들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지금 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 시간이 남아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 격차에 따른 우리의 이제 원화 약세를 이제 얘기하시는 언론 기사들이 이제 밑에 한두 줄씩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번 주 같은 경우 이제 파월 의장이 상원 청문회에서는 금리를 강경하게 올리겠다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원 청문회에서는 또 꼬리를 내리는 발언을 하면서 뉴욕 증시가 조금 이제 변동성이 잦아든 것도 오늘 이제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이제 금융권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리보다는 이제 다른 얘기들이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우리랑 한 2%대까지 금리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저희도 한번 다뤘었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무조건 돈이 빠져나간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 외국인들 주식을 좀 팔긴 했습니다만 최근까지도 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모습들은 보이지는 않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금융권의 불안, 그다음 우리 삼성전자의 6만 원이 깨지는 모습들 네. 이런 것들이 보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지. 네. 이게 단순하게 금리에 따라서 자금이 이동한다? 현재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죠. 일본의 기준금리는 몇 프로죠? 마이너스 0.1이에요. 그런데 일본의 외국인들이 투자하잖아요. 네. 이것은 단순하게 금리에 따라서 물론 금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금들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필요 충분 요건은 아니에요. 약간의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금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할 때 그럼 금리만 본다라면 브라질 같은 경우 금리가 10%죠. 네. 그런데 거기에 투자 안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금리에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에 따라서 금리 격차가 벌어지고 외국인들이 유출이 될 것이다라는 어떤 공포 심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우려하실 건 아니다. 정부가 그것을 모를 리가 없죠. 네. 만약 그렇다면 무조건 정부도 금리를 올려야 되겠죠. 하지만 정부가 한국은행에 계신 수많은 경제 전문가분들께서 왜 금리를 안 따라가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리지만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어저께 동결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캐나다가 미국보다 금리를 더 먼저 올렸던 나라인데 미국이 지금 최소한 75bp 금리를 더 올리겠다라고 공언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바로 옆에 있는 캐나다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엊그제 안 올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이 올리는 거에 대해서 니네는 올려라.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가겠다라는 어떤 심리 예. 이런 것들이 좀 작용되고 있다라고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너무 그 미국의 금리 올리고 우리가 그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차영주 YG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